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일은 제가 이번 주 영상을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 설문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댓글 상단과 영상 설명해 보시면 이 네이버 설문 참여가 있거든요. 당연히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간에.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평단가 알려주시면 종목 피드백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고요.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근데 압도적으로 투자 기법서나 무료 추천주가 아닌 종목 상담과 피드백을 원하시더라고요. 이건 다시 돌려 말하면 그만큼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다.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예수금 확보를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문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종목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성우 하이텍,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툴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세 종목의 오늘 간단한 분석, 이제 개인적인 분석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약속은 지켜져야 되니까요. 일단 성우 하이텍부터 시작을 할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1세대 OEM 부품 전문 기업이에요. 그냥 자동차 부품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대차와 2차 전지 화재 방지 모듈 개발 진행 부각을 올 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역대 최고 실적을 냈어요. 거의 매출은 4조가 넘고 영업이익이 2,500억 가까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 가치가 한 4,400억 정도밖에는 안 돼요. 이렇게 봤을 때는 액면만 봤을 때는 와, 터무니없이 저평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현대차 그룹 전기차 플랫폼 통합 수혜주로도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지금 계속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데 배터리 케이스나 배터리 시스템 이쪽을 현대차 그룹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이렇게 슬슬 밀리는 이유는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실 겁니다. 트럼프 2기가 이제 출범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폐지 그리고 관세 부과 움직임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특히 부품주 중에 멕시코 쪽에 공장이 있는 종목들은 성우 하이텍과 최근에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개정과 보편 관세 부과 우려를 막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다 요 정도예요. 어떤 회사는 뭐 차체 경영화, 뭐 미래자동차 이제 배터리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 이렇게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냐? 실적 면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최대 실적을 내고 올해 실적이 주춤한데 올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3분기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400억이 넘어요. 440억 정도 되는데 분기별로 4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면 1년에 그래도 1200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물론 부채가 살짝 높습니다. 이자 발생 부채가 한 1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자가 뭐 한 2에서 5%만 따졌을 때 매년 이자 부담이 뭐 끽해봐야 한 7, 80억 정도? 그렇게 크게 뭐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왜 주가가 이꼬라지냐? 이제 실적이나 환경, 시장 외적으로 본다면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걸로 보고 있어요. 경영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통 최대 주주라든지 성우홀딩스 이명근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성우 아이텍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은 마사이가 회사를 지금 이어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주가가 올라갔을 때 당연히 상속세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경영 승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주가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일단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는 이렇게 쭉 흘러내리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꽤 이제 1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세게 좀 맞았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꺾이고 있는데 저는 직전 저점 5,200원 부근만 일단 지지 나온다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금씩 소위 말하는 물타기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서 평단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단 어디까지 낮춰야 될지 최소한 7,500원 요 이하로는 낮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9,800원이 이쯤이잖아요. 올해 초 이렇게 실적 2월 15일, 16일일 거예요. 실적이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 실적이 2022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150% 정도 영업이익이 올랐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빵 뛰어 올랐어요. 누구든지 요 부분 올라타고 싶겠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10,000원 돌파한 후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갈 거라고 믿음으로 이때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꽉 물려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터진 이 부분만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요쯤에 많이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9,400~500원대가 강한 저항으로 맞았죠. 그리고 이렇게 쭉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한 이제 저항대, 항상 지지 저항 제가 추세 말씀드릴 때는 기존의 저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부분 그냥 선 슥 그어 주시면 요 이상이 일단은 지지 라인이었어요. 근데 지지를 깨고 내려왔잖아요. 이제는 저항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단가를 요 이하 7,500원 부근까지는 낮춰 주셔야지만 반등이 나올 때 탈출이 가능하다. 일단 뭐 물타기를 해서 7,500원 이하로 좀 낮춰주시면 올라갔을 때 물타기 한 부분만 일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움직이려면 저는 적어도 4분기 실적 발표인 2월 중순 정도는 돼야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박스권에서 위로 슬금슬금 올라갈지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고 아니면 박스를 계속 나올지는 시장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최근에 뭐 시장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쁘지만은 않은 이유가 코스닥 같은 경우 워낙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들어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성화하이텍은 뭐 현대차 매출이 굉장히 높잖아요. 현대차 매출, 현기차 매출이 계속 높아갈수록 매출은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지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2기의 뭐 관세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걱정이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멕시코가 됐든 한국이 됐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중국의 저가, 그러니까 굉장히 공급을 늘려서 뭐 저가로 쏟아내는 물량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으면 부과했지, 멕시코라든지 국내 관세를 크게, 보편적 관세는 물론 뭐 신경을 써야겠지만 크게 건들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결론은 물타기에서 익시트 전략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툴젠과 삼천당 제약, 굉장히 좀 애매한 기업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이오 섹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툴젠, 삼천당 제약이 이제 115,000원대 가지고 계시다 올려주셨더라고요. 삼천당 제약이 제가 좀 빨리 올려드릴 거 그랬어요. 오늘도 한 5% 정도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툴젠은 다 아실 거예요. 제넥신이 예전에 이 툴젠을 먹으면서 이슈가 좀 됐던 종목이고, 유전자 가위 하면 2018년 19년도 바이오 붐 때 유전자 가위가 굉장히 좀 떴었거든요. 엔젠 바이오를 필두로 해가지고 차세대 바이오 먹거리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바람을 좀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툴젠이 일단 최근 들어서 흘러내리는 부분은 일단 오버행 이슈예요. 34,000원대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90만 주가 넘었었는데 여기 11월 4일 날 50만 3천 주를 11월 20일 상장하겠다고 해서 이 물량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대 이상이었으면 지금 팔아도 한 40%, 50%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330억을 투자해서 50% 정도에서 40%, 30% 정도만 수익을 내도 100억 이상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CB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결코 1년 만에 적은 수익이 아니다 보니까 이 오버행 물량 아직까지도 최근 들어서 이제 11월 5일도 물량이 좀 나왔더라고요. 한 30만 주 이상 지금 남아 있는 걸로 확인되거든요. 이 물량이 일단 소화될 때까지는 주가를 쉽게 올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 소송전 연내 판결이 나옵니다. 연내라고 해봐야 이제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잖아요. 지금 대부분 시장은 3사 간 합의로 소송이 마무리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툴젠이 원래 소송전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3사 합의로 마무리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최종 합의에 이르면 내년부터 매년 최소 700억 이상의 매출이 예상이 된다고 해요. 최소 700원이면 뭐 1,000억 정도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바이오 섹터 영업이익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멀티플 계산하면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특히 만료일이 일단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고요.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보니까
특히 지금 최근에 흘러내리는 부분은 바이오가 올 초 계속 붐이었어요. 알테오전을 필두로 해서 뭐 HLB도 한번 강하게 쳤었고요. 리가켄 바이오, 뭐 ABL 바이오 이런 바이오 종목들 특히 삼천장 대학 같은 경우도 올 초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급이 워낙 이제 다른 종목들 바이오 빼고 저가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바이오에서 다른 섹터로 자금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바이오가 끝났냐? 이건 아니에요. 2차 전지의 캐즘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바이오도 충분히 조정받고 그래도 한 방을 노리기에는 바이오밖에 없다라고 투자의 흐름이 바뀌다 보면 바이오 섹터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텐데 지금은 바이오 섹터의 자금이 좀 줄줄 흘러나가고 있고 알테오젠이 최근에 찌라시를 뭐 맞으면서 굉장히 흔들림이 강하잖아요. 되게 바이오 섹터들이 좀 고점 대비해서 대부분 30% 정도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수준이라 떨어지는 캄나를 굳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는 시총이 2조가 넘는 회사 홈페이지가 있다고 해요. 시총 2천억짜리 회사도 홈페이지 이렇게 성의 없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홈페이지가 뭐가 중요하냐 하실 수 있지만 얼굴이잖아요, 회사에. 홈페이지를 조금 더 바꾸셨으면 좋겠다. 뭐 회사 관계자가 영상을 보시면 바꿨으면 좋겠고요. 일본, 캐나다, 유럽 14개국 독점 판매권 이게 올해 아마 기억하기로는 3월이올 거예요. 3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10만 원 이하에 있던 삼천대 제약이 25만 원 위로 치고 올렸습니다. 뭐 그때 투자자분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 아일리아 이 황반 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주사제잖아요. 이걸 약간 변형을 한다고 하는데 바이오 시밀러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매출이 한 시장이 18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유럽 시장, 일본, 캐나다, 뭐 북미 쪽까지 합하면 적어도 6조 정도는 시장을 먹을 수 있다. 6조의 매출 한 55% 마일스톤이 55% 정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700억 정도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고 마일스톤이 55%면 3조 이상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멀티플 20배만 하더라도 미쳤다. 이 논리 때문에 기적의 계산법이라고 하잖아요. 제 지난 영상에 보시면 이런 기적의 계산법 얘기해 놓은 게 꽤 많습니다. 근데 시장을 진짜 이렇게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주변에 변수가 있을지 그런 거 계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변수는 3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약 8개월이 지났는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주사형 비만 치료제 이 부분도 삭센다 이제 특허가 만료가 돼 가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비만 치료제 이슈로도 한번 떴었는데 비만 치료제는 아직 멀었습니다. 임상 뭐 3상, 2상 뭐 이렇게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연구 개발 등 속도를 좀 내지 못하고 있고요.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도 지금 현재 허가 진행 단계로 확정적이지 않다. 왜냐면 지금 불확실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찌라시뿐만 아니라 수급이 씨가 말랐잖아요. 작은 이슈 그리고 삼천대 제약이 워낙 느리게 움직이고 아직까지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 보니까 삼천대 제약을 버리고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 질질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 일단 한 번씩 한번 확인 좀 해보면 툴장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여기 저점 가장 수급이 좀 이때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이렇게 빠질 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때 선을 한번 쓱 그어 볼게요. 그리고 기존에 가장 강한 지지 라인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구름대라고 한다면 여기 아래 저점 구간대와 요 위 구간대를 나눠보면 여기가 1차, 2차 저항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3차 저항대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8만원권, 9만원대 부근까지 올라가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당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아래에서 골을 한번 세게 파고요. 아래 꼬리 달고 개미를 한번 떨궜죠. 그리고 5일선 타고 서울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5만원대 이 구간 일단 뚫어준다면 적어도 6만원대 중반까지는 올라갈 힘은 남아있다. 왜냐면 아직 툴젠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소송전이 연내 마무리가 되고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 기대감 때문에 저는 6만 원 중반대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툴젠 같은 경우는 이 평단가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지금 세운다면 제가 만약에 투자자다 그러면 매력적으로 진입할 자리가 어디냐 물어보면 저는 요 부근 때 많이 진입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 7만 원대. 왜냐면 상승 이후로 강하게 눌렀을 때 요 구간, 요 지지 구간에 저는 제가 만약에 이때 3월 말에 진입을 했더라면 요 구간대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튕겨서 나가는 구간대 비중을 털거나 아니면 짧게 배트를 잡고 먹고 나왔을 확률이 높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뭐 이 당시가 아니라 요때 잡으셨다면 두 번째 진입하고 싶은 구간이 요쯤이잖아요. 5만 원대 잡으셨다면 저는 지금 4만 원대 구간에서는 물을 한번 타서 평단가를 5만 원까지 낮춘 다음에 물 탄 부분은 5만 원 부근에서 예를 들어 절반은 물을 탔다 정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6만 원대 중반대에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축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길게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툴젠이 소송전 외에도 뭐 합병 이슈라든지 이런 잡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잡음이 중간중간에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제가 제일 우려스러웠던 부분 오버행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물은 타지 마시고요. 저는 오버행 이슈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나올 물량이 거의 다 나왔다 싶을 때 물 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시간은 좀 남아 있어요. 한 달하고도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오늘 26일이니까 한 달하고 한 5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1, 2주 정도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분할로 한번 물을 타서 탈출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차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 삼성단 제약 제가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 시간을 계속 보는 이유가 길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안 해주실까봐 그 문제인데 어차피 뭐 삼성전 제약이나 툴제 올려주신 분은 끝까지 볼 수밖에는 없겠죠. 삼성전 제약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종목이에요. 이 박스권 2023년 작년부터 올해 3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점 판매권 이슈가 요때 나왔었거든요. 요때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점 5만 원대 초반에 잡았다가 여기 한 8, 9만 원대 올라가면 팔고 요걸 계속 반복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요 구간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죠. 6만 원대 지지를 뚫고 올라갔을 때 크게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15만 원까지. 그리고 요거 강하게 눌렀습니다. 만약에 진입을 했다면 요때 모아가는 부분이 가장 이상적이었고요. 털고 나온다면 누가 보더라도 요 라인 추세가 끝나는 시점 여기 13, 3만 원, 14만 원 정도 이탈됐을 때는 털고 나온 게 맞지 않았나. 근데 11만 원대, 11만 5천 원대는 어디서 잡았는지 살짝 궁금하긴 해요. 아마 여기서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겠죠. 왜냐면 기존에 12만 대가 안 무너졌으니까 잡으려면 여기서 잡았었을 겁니다. 나쁘지 않은 부분이 설마 여기서 잡아서 이걸 안 먹고 버티는 건 굉장히 미련하다, 스마트하지 못하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무식하게 모으세요예요. 아니 왜 투자를 현명하게 스마트하게 모아가야지 무식하게 모으면 안 되죠. 일단 11만 5천 원대 매수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 6천 원대 이렇게 밀리고 있지만 오늘 만약에 5%가 밀리지 않았다면 평단가 부근이었잖아요. 오늘 5.7% 하락이 아프긴 아파요. 근데 삼천동 대형만의 문제는 아니다. 얘가 특별하게 뭐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이오 종목들 오늘 대부분 다 밀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추세 지지 저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직전 고점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은 필히 지지를 좀 받아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지키기보다는 요 10만 원 밑으로 살짝 여기 내려가는 구간도 보였잖아요. 요거 감안하셔가지고 저는 손절은 지금 뭐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절반 이상 빠졌는데 여기서 손절을 한다? 10만 원 깨졌다고 손절을 한다? 그건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손절을 한다면 차라리 요 구간 한 8만 원 구간까지 손절 라인을 좀 여유 있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타기는 지금 할 단계는 아닙니다. 추가 매수나 물타기는 적어도 마이너스 한 15%, 20%될 때 물을 타야지 효과가 있지. 5, 6%, 10% 내외에서 물을 탄다. 이건 아니에요. 10% 내외에서 매수는 분할 매수예요. 추가 매수 물타기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이 구간까지는 분할로 모아갈 거야. 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10만 원 초까지는 분할로 비중을 한 10% 정도라는 진입을 할 거다. 그러면 분할 매수는 오케이예요. 그래서 평단을 한 10만 8천 원, 요 10만 7천 원, 요 구간까지 낮춰주시는 건 나쁘지 않다. 삼천단 제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일리아 쪽 허가가 끝나고 이제 판매가 그러니까 마일스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냐? 근데 이 기약을 언제다 이제 재고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연말까지는 사실 힘들겠죠. 그럼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고 내년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삼천단 제약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다른 이제 회사하고 비슷해. 저만져 만드는 회사잖아요, 사실. 그러면 비만 치료자라든지 지금 모멘텀을 빼면 고평가거든요, 사실. 고평가예요. 이걸 지금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충분히 고평가입니다. 그 고평가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북미 쪽에 어마어마하게 팔릴 거다는 기대감인데 바이오는 어차피 한 방이에요.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기대감이 어느 쪽에서 들어오냐? 그럼 수급을 저는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수급 적어도 요 지금 구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전에 물량 테스트가 나왔던 수급 이상 지금 수급 자체가 씨가 마르고 있는 이유가 이거 보세요.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럼 직전 수급 적어도 여기 한 400만 주에서 500만 주 정도 일단 수급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기준봉이 올해 3월과 여기 보시면 6월 중순에 한번 나왔습니다. 기준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따라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지금 충분히 좀 바닥 구간이라고 적용이 됐을 때는 이 박스권에서 흔들 확률이 지금은 매우 높다. 기준봉 생기기 전까지는 저도 별다른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나중에 제가 기준봉이 한번 확인되면 그때 영상을 다시 한번 좀 올려드릴게요.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설문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이렇게 제가 약속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종목 브리핑 다 해드릴 거라 설문 참여 시간 내셔서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